네, 안녕하세요. 아이페이스톤 프로젝트 팀 슬기로운 건강생활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건강생활의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모델과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건강생활의 주제는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 기반으로 영양 분석을 하고 이에 알맞은 영양 성분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로나인데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근 3년 동안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분야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좀 더 활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특히 영양에 대해서 챙겨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과 접목시켜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IPA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바로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UI, UX 디자인을 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최종적으로 만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그려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인 혈압, 혈당 진료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처음에 전처리와 EDA를 통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희가 필요하게끔 수정을 하였고요. 그 뒤에 이 데이터는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균형 때문에 모델에 넣었을 때 성능이 고르지 못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오버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버샘플링을 완료한 데이터 가지고 처음으로 1차 분류를 진행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분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분류에 관해서는 이 뒤에 모델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를 통해 나온 최종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개인 질병 예측하고 이에 맞는 영양 성분을 추천하는 이런 서비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6주 동안 이렇게 총 5단계를 진행하였고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웹 서비스 구축을 하고 이제 결과 분석 및 해석까지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총 4명이서 아래와 같이 역할이 나누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데이터 오버샘플링을 하고 데이터 재가공하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와 EDA,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1차 분류를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2차 분류를 하시는 분, 이렇게 분류를 하였고요. 마지막에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UI, UX 디자인을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모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잠시만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1차 분류와 2차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차 분류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정상과 그다음에 비정상, 즉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이라면은 바로 이 정상입니다라고 프린트를 하게 했고 비정상인 경우는 다시 2차 분류 모델에 들어가서 어떠한 질병인지 분류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비정상, 즉 질병 가진 사람은 총 3가지로 나눠졌는데요. 1번은 고혈압과 당뇨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고혈압만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당뇨만 있는 사람,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고요. 이 혈압 혈당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총 100만 명의 개인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변수를 보시면은 이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그 다음에 BMI와 같이 고혈압과 당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방 가지고 있는 경우 3가지와 마지막에는 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우선 진행해 주었는데요. 기존에는 총 7가지 컬럼만 존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분류, 2차 분류 2가지를 하다 보니까 레이블이 하나가 더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한, 즉 정상은 0, 비정상은 1로 한 이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EDA한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고 이 연령대별로 질병 관련해가지고 나눠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건강검진 40대 이상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대부터 30대 사이의 사람들의 질병량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앞에 3가지는 질병이 있는 경우인데 주로 50대와 60대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정상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20대, 30대도 높았지만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선별별로 컬럼 분포를 바이올린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입니다. 네, 이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축기 혈압은 저희가 혈압이 될 때 꽉 조이는 그 상황에서 재는 혈압이고요. 이완기 혈압은 이 조였던 게 풀어질 때 재는 혈압. 그리고 마지막에 공복 혈당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재는 혈당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빨간 줄이 끌려져 있을 텐데요. 수축기 혈압은 이 120 기준으로 120보다 높다면 비정상, 낮다면 정상. 이완기 혈압도 마찬가지로 80보다 높다면 비정상, 낮다면 정상. 공복 혈당도 126 기준으로 높으면은 비정상, 낮으면은 정상. 이렇게 기준이 나눠집니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 조사와 클러스터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상관관계 조사를 해보았을 때 양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0.5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이 2가지였습니다. 클러스터링 시도해본 결과입니다. 원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거의 무작위로 섞여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것을 분류해주기 위해서 K민질 또는 PCA K민질 2가지 모두 사용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딱 이거다, 이 분야다라고 할 만큼 제대로 분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선행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1차 분류, 2차 분류 모두 사용하는 모델이 트리 계열 모델이기 때문에 이 EDA 상관관계와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하는 결과는 유의미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샘플링입니다. 앞에 왼쪽에 있는 2가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존 원천 데이터의 그래프입니다. 앞에 3가지는 질병이 있는 비정상이고요. 마지막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정상인데 이 비정상을 모두 합친 거랑 정상만 비교를 해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비정상 안에서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상태 그대로 모델을 빌려보니까 데이터가 적은 건 0.4에서 5,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은 건 0.8에서 9 이렇게 데이터 사이의 그 스코어가 너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운데 있는 거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2가지 오버샘플링 진행해 주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오버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 비정상과 정상의 비율만 1대1로 맞춰준 것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전체와 이 정상도 1대1 그리고 비정상 사이에서도 1대1대1로 맞춰준 오버샘플링입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버샘플링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네. 2차 분류와 2차 분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정상과 비정상 분류를 하고 두 번째 비정상에서 고혈압, 당뇨 이렇게 분류한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 모델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베이스라인도 사용을 해보고 각 모델별로 가장 최적화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도 성능을 내보았습니다. 1차 모델 같은 경우는 라이트 GBM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였는데요.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BM이나 SGD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 것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은 저희한테 별로 적합하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였고요. SG 부스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0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성능을 보여준 이 라이트 GBM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 모델에서는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였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베이스라인으로 돌려보니까 성능이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거의 0.999 아니면 0.96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오버피팅이 되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냈을 때는 0.86이라는 베이스라인보다는 다소 낮은 성능이 나왔지만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뒤에 한 이제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게 모델 학습이 완료된 상태여서 앞으로 저희가 모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능 향상을 시킬 때는 라이트 GBM 모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1차 이진 블루 이 라이트 GBM을 사용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F1 스코어와 함께 다양한 성능 지표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이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성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고르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성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라인을 보시면은 학습 데이터 정확도가 0.999 거의 100%에 가까운 성능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거의 0.9 이상의 성능이 나왔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버피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이 나타냈을 때 0.86이라는 좀 다른 모델보다 상당히 높은 성능이 나와가지고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화입니다. 서비스화를 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이 웹 서비스를 시키기 위해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고요. 이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이 인풋 값을 1차 분류를 하고 비정상의 경우에는 2차 분류 모델에 들어가서 결과 값을 도출해내면 이거를 아웃풋으로 내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웹사이트 구축을 한 모습입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UI, UX 디자인과는 상당히 조금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이 나의 건강 확인하기를 통해서 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건강 확인하기를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뜨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에 출력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최종 아웃풋이 뜨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계속 개선할 예정이고 디자인도 바꿀 예정입니다. 저희 알페 프로덕트에서는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였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목표는 이렇게 앱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성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렇게 앱 개발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건강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슬기로운 건강생활의 팀의 발표가 끝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마이크 켜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위에서 이제 진료 내역이 있다는 내용이 그 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인하고 이제 진찰로 진단 결과 이제 병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그 진단을 받으신 거 이제 분류를 하고, 2차는 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 혈당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고혈압만 가지고 있는지 고혈압이랑 당뇨를 같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중 분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된 웹사이트는 그냥 건강 진단만 하는 거고, 이게 원래 끝까지 하려면 그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진단 이 사람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위험군에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영양제 같은 거를 이제 추천해주는 전체적인 그 앱을 만드는 게 목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목표인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갔고 일단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그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저희가 초기 목표는 이제 추천 시스템 사용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면은 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병 예측하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그 클러스터링하고 상관관계 분석할 때 그 클러스터링 분석이 이제 K-민즈나 PCA K-민즈 같은 것들을 해봤는데 유의미한 그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분류가 안 돼서 그거를 그 뒷부분에 사용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뭐지 아까 보여주신 그 그래프를 보면 PCA K-민즈는 어느 정도 이게 잘 그 컴포넌트를 익스트랙션을 잘 해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은 사용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희가 레이블이 정당 레이블이 있어서 그래서 K민지를 했을 때 그 레이블만큼 잘 분류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K민지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거의 원래 데이터에 맞게 좀 분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좀 혼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SBP랑 FBS를 보면은 좀 섞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리즈너블하게 분류되는 것 같고, 마지막 PCA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이제 PCA에서 피처 익스트랙션해서 나온 거는 되게 예쁘게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저 네네. 컴포넌트를 그냥 피처로 사용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다 보니까는 네. 또 섣불리 이렇게 분류된 거에 그거를 좀 판단하기에는 좀 아니다 싶어서 생각을 해서 그거의 데이터를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익스트랙션 된 피처에 대해서 설명력이 부족하니까 그 혹시나 있을 좀 우려사항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 힘들 때를 대비해서 안 썼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익스트랙션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를 썼을 때 그 데이터의 분포도 나오잖아요. 값의 분포가 나올 거고, 그걸 넣었을 때 그 분류기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체 풀 값의 레인지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그 피처의 이름을 정확하게 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혹시 하시면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오버 샘플링을 하셨는데, 오버 샘플링 지금 데이터를 보면 되게 이제 혼잡하잖아요. 혼잡했을 때에 이제 이런 신스틱 데이터를 오버 샘플링 했을 때 문제점이
경계면이 뚜렷하지 않거나 이렇게 저런 것처럼 믹싱이 많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잘못 오버 샘플링을 하면 이게 내가 이게 여기서처럼 1대1대1로 그 하려고 했던 의도인데 저게 잘 안 됐었을 수가 있거든요. 뭔 소리냐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레이블로 오버 샘플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혹시 발견 안 됐나요? 여기서는? 네, 이게 제가 그래서 데이터 오버 샘플링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언더 샘플링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 원래도 이제 100만 개 정도의 데이터여서 많기도 하기 때문에 언더 샘플링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오버 샘플링 진행한 방법은 랜덤 오버 샘플링을 진행했고요. 이게 저희도 이제 질병 부분이라서 이제 랜덤적으로 이제 동일한 거를 복사를 해서 오버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모델을 돌렸거나 이제 질병 예측에 있어서 잘못된 값을 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해서 네. 스모트라고 이제 K-민즈 SMT. 방식으로 방식으로도 이제 해서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모델 네. 한 3가지에 넣어서. 네네. 일단 오버 샘플링 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트리비얼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성능 향상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값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는 따로 이상을 못 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처가 늘어날수록 제대로 오버 샘플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제대로 상승하거나 이런 거를 보셨으면 그거대로 다행인데 그게 올라간 게 정말로 올라간 건지를 한 번씩은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질병 데이터니까 좀 이것 때문에 오분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우려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질문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그 바이올린 플랫 그렸던 부분에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셋 다 정상이 되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용해서도 변수를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기준으로는 뭔가 다른 변수를 만들지는 않고 그냥 정답 데이터만 새로 생성하신 것 같아서 왜 여기까지만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저희 조원들이 생명과학 쪽 베이스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의료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혈당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보셨다시피 바이올린 플랫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그 기준이 넘어가면은 비정상이고 그 기준 이하로 되면은 정상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사실은 만약에 이 수치가 넘어가면은 정상이고 비정상이다 이거를 판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접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머신러닝 모델로 하는 것보다 정확성도 높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은 저희 이런 해커톤 취지에 맞게 조금 그래도 100% 성능은 안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90% 이상, 95%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한번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코드를 짜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제 인간의 그런 이제 수치를 봤을 때 해석이 아닌 모델에서의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진행한 데 이제 의의를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뭐 정상치 기준도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연령 대비 뭐 혈압 높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 기회가 되면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저는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타겟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된 이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과 비정상을 한 번 나누고 비정상 안에서 또 멀티 레이블을 쓰셨는데 일단 다 그냥 때려 넣는 거가 방법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고혈압을 예측하는 거, 당뇨를 예측하는 거 두 가지 모델로 해서 결합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구조로 가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피마 당뇨병 데이터셋이라든지 이제 그 유방암 데이터셋 이런 게 이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이제 이진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링 된 거를 보면은 뭐 이런 정상, 병은 이제 비정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 분류가 된 모델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진 분류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진 분류에서 비정상으로 판별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분류를 하면서 이제 논문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제 그런 질병 예측에서 이제 이진 분류가 아닌 조금 이런 약간 색다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봤었는데 이제 저희가 찾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색다른 시도로 하고자 진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결과 자체는 상당히 뭐 이제 에큐러시나 이제 리콜 값이 사실은 더 중요해서 저희가 봤었는데 80% 이상 약간 고무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조금 약간 색다른 시도로서 조금 약간 좀 혼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시도한 걸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혹시 질문 추가 있으실까요? 아, 예.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데이터의 그 속성들이 다 이제 피처 값들이 다른데 이거를 그 사전에 노멀라이징 같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이제 일단은 뭐 민맥스 스케일러라든지 뭐 이제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건강 수치 자체가 조금 레인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탄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윈저링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그 다른 그 전처리는 뭐 그 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전 처리는 저희가 뭐 시도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나이가 보니까 30세였나? 그 30세 이상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튀는 값들이 나오던데 그런 극단치 처리는 혹시 따로 안 하신 거죠? 네, 따로 시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건강생활팀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